관절 척추 질환은 특히나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침을 오래 하셔가지고 내과를 갔어요. 폐렴이라고 해요. 숨 쉬지 말고 일주일 쉬십시오.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관절 척추 질환은 가능해요. 내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쉬어요. 안 쉬세요. 안 쉬고 낫기를 바라죠.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이 이제 전문 분야가 정형외과시잖아요. 네네. 요즘에 또 러닝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러닝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작가 TV에서 러닝과 러닝학 콘텐츠도 다룬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러닝이 또 다리와 무릎과 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분야를 좀 파서 우리가 좀 건강하게 달리고 건강 유지해야지 투자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콘텐츠 준비해봤는데 우선은 자 정형외과 의사분들은 왜 늘 운동하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왜 이제 어쩌다 통증은 고질병이 되는 걸까요? 관절 척추 질환 분들 중에 사실은 이런 의문을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뭐 치료한다고 잠깐이지, 잠깐 좋아지고 또 아프지 않나? 치료가 의미가 있나? 어차피 고질병 아닌가?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두 분의 환자 예를 좀 들어드리고 왜 관리가 중요한지를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옛날에 그 이휘재 씨가 했던 갈림길에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했던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네. 자, 이쪽으로 가는 갈림길 환자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살짝 다쳐가지고 무릎이 아팠어요,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은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좀 아파도 또 축구하고 예를 들어서 했어요. 처음에는 며칠 잠깐만 쉬어도 좀 좋아졌다가 이제 좀 나면 또 축구하시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엔 물이 차요, 무릎에. 그래서 조금 놀라셔가지고 잠깐 또 축구를 한 달을 또 쉬었다가 또 그냥 혼자 치료하셔서 좋아지니까 또 하셔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나중에는 막 못 걷게 아프신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지만 이따 이제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골이란 것이 한번 없어지면 복구가 안 된다고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 처음에 쉴 타임을 놓치니까 많이 망가진 다음에 오시게 되죠. 네. 네. 그 망가진 다음에 또 오시면 사람이 무릎이 아프면 구부정하게 돼요. 쭉 못 피고 그러면 또 구부정한 채로 다니다 보면 그 자체가 또 무릎에 영향을 나쁘게 줘서 또 연골이 또 나빠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무릎이 잘 안 펴질 정도가 되셔서 네. 쩔뚝거리고 댕기시다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리시고 치료를 막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자, 반면에 이 반대길로 가시면 똑같은 이분이 축구하다가 처음에 아팠어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 경고 사인이구나 딱 느끼시고 완전히 안 아플 때까지 잘 낫고 또 병원에 가서 잘 진단받고 정말 한 1, 2주만 제대로 쉬어도 하나도 안 아파지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좀 좋아지면 다시 운동을 뭐 불과 한 달 뭐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로 시작했는데 정말 고질병이 되신 분이 있고 고질병이 안 되고 잘 원래 삶을 즐길 수 있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통증이 고질병이 안 되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 지점도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운동을 하다가 멈추고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점은 뭘까요? 사실 저도 운동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요. 오. 네, 한동안 안 하다가 새로 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새로운 네. 스포츠를 하거나 또 한동안 좀 쉬다가 다시 하면 사실 아플 수 있어요. 뭐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해서 아프지만 하루 이틀 좀 쉬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내가 오랜만에 해서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운동을 계속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이틀 쉬었는데도 통증이 안 줄고 아니면 조금 줄었지만 다시 했더니 똑같은 게 반복돼요. 그러면 뭔가 사실 우리 몸에 구조물에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동하시는 걸 권해요. 한 예로 사실 저도 웨이트, 헬스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달리기를 좀 하려고 네. 지난주에 한번 한 5km를 뛰었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뛰었더니 저도 여기가 아파요. 골반이 아파진 거예요. 저 사실 약간 쩔뚝거릴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니까 아니까 다친 적도 없고 하니까 한 이틀 쉬니까 진짜 좋아지거든요. 쉬면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이게 뭔가 반복되고 오래 가면 근육이 다쳤든 뭐 연골이 다쳤든 뭔가 다친 거니까 무조건 수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겁내하시는 게 병원에 가면 수술하러 갈까 봐 병원에 안 간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고 어느 정도 쉬어야 될지 어떻게 뭐 운동 자세가 틀린 거 아닌지 사실 이런 것만 알아도 많이 좋잖아요. 무조건 혼자 그냥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한 2, 3일 이상 아프고 반복되시면 한번 진단 받아 보시는 게 좋겠다. 2, 3일은 한번 그냥 쉬어보고 2, 3일 동안 쉬는 거는 인간이 어쨌든 자가치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여전히 반복되면 병원에 이제 미련하게 또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가끔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별거 아니었어.
그러면 또 억울해 하세요. 별거 아닌 거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좋아하셔야 되는데 억울해 하시죠. 전문가에게 확인 받는 건데, 근데 그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의 그 가행 치료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실제로 죄송하지만 없진 않잖아요. 주사를 너무 쉽게 놓기도 하고 불필요한 수술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정형외과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진실 같은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저도 팔인가 어딘가 좀 안 좋았을 때 친구 중에 이제 정형외과는 이제 다른 의사는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얘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갔다 왔는데, 제 통증에 대한 대충 얘기하고 이제 그분 친구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주사를 맞았다고 하니까, 주사를 맞을 정도는 아닌데 너무 어쨌든 너한테 뭐 이제 첫 질문으로 뭐 보험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손이나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길래,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많은 같아요. 얘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자, 오해와 진실은 뭔가요? 레지던트 할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정형외과에 입문할 때 그때의 치료와 요즘의 치료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물론 치료 방법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옛날에 없던 치료가 생기고, 주사도 뭐 없던 주사가 생기고, 물리치료도 옛날에 없던 게 새로 생긴 면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저는 사회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 너무 급하시잖아요. 성격이 급하고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약간 치료도 한 방에 낫는 거 좋아하시고, 가끔 어떤 분들은 반대로 뭐 빨리 주사 안 주냐고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또 병원들끼리는 좀 경쟁이 심해지고, 그런 면이 첫 번째 있고, 또 한 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비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양측 다, 환자도 그렇고 병원들도 그렇고, 물론 굉장히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정확하고 정직하게 치료하고 계신데, 이 실비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약간의 모랄 해저드가 전 좀 생겼다고 봐요. 환자분들은 내가 낸 보험료 내가 좀 타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또 반면에 병원에서는 뭐 어차피 실비보험 타시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이렇게 좀 지금 안 하고 단계적으로 해도 될 것을 좀 한 번에 빨리 하는 경향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이제 그런 거는 좀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사부터 놓쳐가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놓을지 말지 결국 환자가 결정하는 건데. 쉽지는 않죠. 제가 참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일 표지에 사실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랑 굉장히 관련된 걸 이렇게 넣었어요. 따로 그림을 그려서 넣은 건데요. 자, 한쪽에는 줄을 환자들이 쭉 서 있고 한쪽에는 아무도 없죠. 여기는 주사, 시술, 수술. 이쪽 아무도 없는 데는 운동, 생활습관 관리, 자가 관리. 보시면은 여러분은 어디 서 계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쪽에 서 계실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뭔가 빨리 낫고 싶고 한 방에 낫고 싶고, 내가 노력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남한테 의지하고 싶고, 그런 의미가 좀 합쳐져서 사실 내가 관리한다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내 노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관절 척추 질환은 특히나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우리 내과나 산부인과 이런 다른 과의 치료보다 이제 관절 척추의 질환을 제가 치료해보면서 느끼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기침을 오래 하셔가지고 내과를 갔어요. 갔더니 약간의 폐가 안 좋고 폐렴이라고 해요. 좀 한 일주일만 폐를 좀 쉬고 오십시오. 숨 쉬지 말고 일주일 쉬십시오.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협심증이 와서 뛰니까 아파, 힘드시니까 심장 한 일주일만 쉽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관절 척추 질환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데 일을 무리하게 했던 분인데 농사일이나 또는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갑자기 붓고 아파요. 내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쉬세요. 안 쉬고 낫기를 바라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사 빨리 맞고 또 운동하고 싶어 하시고.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내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기관이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에요. 배가 아프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대장 운동 좀 하시고 근육 좀 키워오세요. 가능한가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허벅지 운동할 수 있고 허리 운동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운동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무릎부터. 러닝과 가장 관련된 건 무릎이니까요. 우리가 또 걷는 것도 우리 몸의 무릎 관절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무릎의 구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냥 무릎에 물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아주 쉽게 일단 뼈가 있어야겠죠. 뼈끼리 맞닿는 곳에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이 있어야 부드럽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를 움직여 주려면 근육이 있어야죠. 뼈, 연골, 근육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가 각각 건강해야겠죠. 네. 첫 번째, 운동을 통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거. 그게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 때문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 사실 그것도 물론 약이나 주사가 있지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거든요. 치료에서. 자, 두 번째, 연골은 많은 네.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연골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연골이 다르니까 연골은 아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하세요. 어느 부분은 맞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골의 특징은 도가니탕 드시면 그게 연골이고 이렇게 이런 귀 만져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이제 연골이 이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무릎은 이제 요거보다 말랑말랑하진 않고 조금 다른 구조의 연골이지만 이게 쿠션을 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쿵쿵 뼈끼리 닿으면 아프고 구부릴 수 없으니까 연골이 살짝 덮여 있는 건데 자, 이 연골이 이렇게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연골은 약간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좀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항상 스폰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스폰지를 꽉 쥐면 물속에서 꽉 쥐면 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힘 빼면 물을 쫙 흡수하고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연골이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골이 영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버려요. 반복해서 적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가만히 두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연골이 나빠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과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압력으로 그게 이제 걷기 같은 운동, 뭐 자전거 같은 운동, 수영 이런 거 적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오히려 연골이 영양분을 받고 건강해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육. 자, 근육은 왜 중요하냐? 무릎을 예를 들면 활동할 때 이렇게 쿵쿵쿵 걸는 것보다는 사뿐사뿐 걸으면 충격이 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게 역할을 해주겠어요? 근육이 잡아줘야 돼. 근육이 힘이 있어야 내가 컨트롤해서 이렇게 충격이 안 가게 걸을 수 있고 스포츠 할 때도 다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뼈 건강, 연골 건강, 근육 강화 세 가지를 조화롭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늘 무릎이 아픈 분들의 공통점은 뭐고 무릎 건강을 다 망치는 어떤 잘못들, 어떤 원인들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고 사람의 연골은 압력에 약해요. 압력을 많이 받으면 얘네가 못 견디고 벗겨지기 시작하고 깨지고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압력을 안 받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뭘까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안 돼요. 너무나 뻔한 얘기지 나도 알아. 네, 나도 알아. 하지만 체중을 안 빼고는 사실 어떠한 치료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예요. 반대로 어떤 치료를 다 해도 막 주사도 수도 없이 맞고 약도 막 1년을 먹은 사람이 살은 못 빼고 있다가 뭔가 계기가 생겨서 마음 먹고 살을 빼시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오세요. 약도 안 먹어도. 그만큼 체중이 중요하다는 거. 그 처마에서 물이 똑 떨어진 밑에 돌이 구멍이 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무거운 체중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녀요, 평소에. 그게 누적돼서 이제 연골이 아픈 거니까 벗겨지는 거니까 체중 첫 번째 무조건 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체중이 안 나가는 사람이 그 무릎이 왜 아프냐? 너무 과도하게 쓰셔서 그래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무릎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대부분 이제 농사 막 많이 했던 분들, 특히 밭일, 쪼그리고 앉아서 하시는 일, 뭐 장사 오래 하셨고 식당 하셨던 분들이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 평생 해오셨으니까 체중이 안 나가지만 반복적인 압력이 이제 누적이 돼서 연골들이 상해서 오시죠. 세 번째는 일 많이 한 사람만 생기느냐?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집에서 평생 일도 안 해봤어요. 나는 곱게 자랐어요. 네. 근데 무릎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꾸로 원래 안 좋은 사람인가요? 약간의 가족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너무 곱게 자라서 운동 안 하신 분. 너무 사용을 또 안 하는 것도. 너무 그냥 공주처럼 사신 분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근육이 진짜 없으세요. 근육이 없어서 충격이 또 쌓이니까 그 압력으로 망가지고. 사실 이런 분들이 되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체중 관리랑 과도하게 그렇다고 가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혹시나 이제 관절염 관련해서 직접 손쉽게 할 수 있는 진단법 같은 거 있을까요? 병원에 오기 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도 많이 다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무릎이 아픈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연세가 드실수록 고령에서는 관절염이 제일 많으시니까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혼자 아시면 좋겠죠.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내 무릎의 모양이에요. 무릎이 쭉 잘 펴지는지. 네. 예를 들어서 자, 무릎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펴진 게 쭉 펴진 거죠. 네. 일자로. 근데 의외로 이렇게 약간 구부정한 채로 사는 사람 진짜로. 다 펴지고요. 네. 근데 이게 모르세요, 본인도.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사죠. 걸을 때도 이렇게 걸으죠. 구부정하게. 아 진짜요? 꽤 많으세요. 자, 무릎이 구부정하게 된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원인을 자꾸 고치셔야 되고 빨리 고치면 펴져요. 자, 두 번째는 모양으로 다리가 이제 오다리 된다고 하잖아요. 네, 오다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특히 시골에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 데 보면 오다리를 막 걷는 사람 많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았을 때 이 연골이 한쪽만 닳아버리니까 이렇게 자꾸 기울어요. 이쪽만 마모가 되니까 이렇게 똑바로 있던 게 점점 이렇게 휘어요. 다리가 약간 O자로 바뀌면 관절염이 그래도 꽤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당연히 증상이죠. 네, 일단 아프죠. 네, 이제 많이 표현하시는 게 낮에 활동하고 나면은 밤에 막 아리다, 쓰리다, 쑤신다, 욱신욱신한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고 아주 흔히 하시는 얘기가 옆으로 누워서 하고 싶은데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무릎을 두 개를 포개면 너무 아파서 못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이제 염증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부을 수 있고요. 물이 차서 이제 또 소리가 커집니다. 물이 생기면 무릎에서 이게 뚝뚝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소리를 말씀드리는데 소리 중에도 종류가 있어요. 무릎 소리가 괜찮은 소리가 있고 네.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될 소리가 경고 사인인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우리 손에서 뚝뚝 하는 소리 이런 거는 소리 뭐 들리죠? 이거 걱정하세요? 아니 걱정한 적 알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걱정하시죠. 그게 뭐 좋은 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네네. 뭐 병은 아닙니다. 근데 무릎에 이제 연골이 마모가 되고 네. 퇴행성 변화가 생기시면 소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낙엽 밟는 소리, 푸치치치치 이런 비닐 네. 꾸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고 또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움직여 보면 네.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뿌지직뿌지직한 느낌. 그러면은 사실 안 아프더라도 그런 소리가 나면 내 연골이 좀 손상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그럼 소리 말씀해 주셨는데 소리로 무릎 건강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거 사실 제가 우연치 않게 개발을 해서 몇 분한테 알려드리고 영상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서 오시는데 자,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자, 핸드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네, 녹음 기능 켜보세요. 자, 녹음 기능을 켜시고 무릎 근처에다가 붙이지 말고 살짝 띄세요. 그렇죠. 한 요 정도. 무릎 근처에다가. 요 정도. 네. 요 정도.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내 무릎 소리가 민감하게 녹음이 됩니다. 귀에서는 안 들리지만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들으시죠? 이렇게 움직였다 펼 때 딱딱거리는데. 네, 뚝뚝 그러죠. 네. 이 소리는 제 무릎 소리입니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정상 괜찮은 소리. 이건 정상이구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는 아까처럼 손처럼 약간 그냥 구부렸다 펼 때 이렇게 움직임 때문에 병 딸 때 네. 나는 소리처럼 압력 변화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소리예요. 자, 그럼 비정상의 소리 자, 들어봐요. 나쁜 소리 들려드릴게요.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게 무릎 소리예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너무 다르죠? 네. 한 번만 더 들어드릴게요. 뭐 진짜 네. 비닐밥 꾸기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자, 이런 소리가 왜 나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자, 사람 연골이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매끈매끈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체중, 뭐 과도한 사용, 운동을 다치거나 해서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흠집 난 것처럼. 자, 이게 모양에 따라서 이제 막 거칠거칠해지는 위치에 따라서 아까처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이게 긁히는 소리예요. 부치직, 부치직. 그래서 그 연골이 많이 상했다는 얘기죠. 혼자 이렇게 좀 느껴보시고, 네. 이거 소리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뭐 주사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견각심을 좀 가지시고, 나 큰일 났다.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고쳐내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래요. 저 그렇게 무릎에 그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럼 질환은 좀 어떻게 되고 무릎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아픈 이유가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하다 했잖아요. 네. 다들 그냥 아프면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고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나이대별로 조금 흔한 질환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 20대 젊은 사람들이 무릎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겠죠? 덜 아프겠죠? 정확하게는. 아파 보신 적 있어요, 무릎? 20대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30대 때는 조금 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살이 찔 때는 조금 더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20대 여성분들 살도 안 쪘는데 무릎 아프다고 병원에 많이 오세요. 물론 하이힐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운동 안 하신 분들, 약해서. 약하지만 그렇다고 할 일은 또 다 해야 되잖아요. 회사 나가서 출퇴근 계단 많고 뭐 일 많고 하다 보니까 연골 연화증이라는 저희는 표현을 써요. 또는 뭐 대퇴 슬개 증후군, 뭐 이름은 좀 어렵지만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력 때문이에요. 여기 손가락 넣어보세요. 사람 무릎이 이 위아래로만 체중이 눌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앞에도 눌려요. 아프죠. 네. 이 무릎의 앞에서 이렇게 눌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눌리는 압력이 반복되니까 연골은 압력에 약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많이 오세요. 여성분들.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해요. 그리고 웬만한 검사에 다 정상이에요. 근데 아프다고 많이 오세요. 그게 이제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고. 네. 그래도 젊은 남자분들은 이제 뭐 워낙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스포츠 손상이 많죠. 십자인대를 다치거나 연골 판을 좀 하열이 생기거나 그런 손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더 드셔서 30대, 한 40대가 되시면 이제 이때부터 조금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는 분들은 40대, 50대에도 이제 오셔요. 요새 또 약간 증가한 병이 하나 있는데 증가라기보다는 사실 진단 방법이 생기면서 꽤 많은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연골판 뿌리파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무릎에 연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양쪽을 C자로 싸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딱 쿠션해주고 압력을 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뿌리가 이게 툭 터지는 병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걸어가다가 버스 놓칠까봐 좀 뛰었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했어. 그리고 주저앉아서 뭐 못 걸었어. 이런 사람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엑스레이는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연골판 뿌리파이라는 것도 꽤 있으시니까 그거 방치하고 그냥 사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나중에 아파서 오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한 60대, 70대가 되시면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는 관절염, 퇴행성 골관절염이 아주 흔해지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병이 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염. 한자로 이제 힘줄 건, 염증 해서 힘줄의 염증. 특징적으로 이제 무릎이 많이 아파서 고생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 아파 계속. 근데 이런 분들 보면 걷기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걷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운동 없이 그냥 무작정 뭐 2시간, 3시간을 매일 걸으셔. 아파도 걸으셔.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힘줄을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건염이 생겨요. 이거 진단을 만약에 놓치면 나는 계속 아픈데 병원에 가면 검사할 거 이상 없다 그러고 답답하시죠. 이런 분들 사실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물리치료, 약, 주사 같은 거 잘 사용하면 그냥 바로 좋아지는 병이에요. 나이대별로 뭐 무릎의 통증이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혼자 그냥 에휴 퇴행성 관절염이겠거니 그냥 자가 진단하고 병원에 가봐야 뭐 별거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